반갑습니다. 타이쿤 주식입니다. 댓글을 보다가 보니까 그 PNT하고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PNT라는 영상은 제가 한번 그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PNT를 보시게 되면은 PBR이 5.48인데 이 PBR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일단 기준점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BR이 뭔지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PBR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48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PBR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은 신약 개발이나 기술 이전, 임상, 삼상 이런 것들을 그 목표로 꿈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서는 PBR을 논하는 것은 바이오 종목을 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가장 많이 그 한참 좋을 때 PBR이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재무제표상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주식인데 그런 주식들이 200만 원을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반도체나 제조주 같은 경우에는 그 PBR이 제 기준으로는 4가 넘으면 일단 저는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 1억만 주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런 뭐 급격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고 PBR 주는 저는 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종목은 일단 고평가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 쳐다보질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을 해가면서 그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한화생명 같은 그런 저 PBR주, 하나생명은 그 PBR을 보시게 되면 0.1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0.5이죠. 이게 그 PBR로는 확실히 저평가된 주식인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차트나 천일선 항상 한참 아래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 이전만 해도 28,000원, 25,000원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종목인데 그 OLED,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중국 시장에서 일단 버림을 받고 OLED라는 그 대체 상품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고꾸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은 다시 그 제품을 재생산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 주식이고 저평가된 부분은 언젠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져봅니다.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 신고가를 깨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은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고가를 깨고 있는 종목은 어디가 꼭지인지 저보고 알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주시는 건데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절대 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주식들 갖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그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트에서 위치를 보고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매매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 차트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뉴스나 일단 요런 호재가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주식을 언제부터 보유해서 평단가가 지금 평균 단가가 얼마 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보유했습니다.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앞으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이 그렇게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은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 어 일단은 그 제가 거래량하고 기간 보유 수량을 일봉 차트 밑에다가 그 놓고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평균 거래량을 한번 눈찜작으로 한번 대충 보십시오. 눈찜장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이 항상 좀 많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평균 거래량은 한 500만 주, 500만 주 이상 터졌을 때는 요 주식이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그 차트를 한번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터졌을 때와 500만 주 이하로 터졌을 때 그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분은 차트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시죠. 장대 양봉을 뽑은 2020년 6월 2일 화요일하고 그리고 6월 11일 목요일 그 다음에 10일 금요일 간의 상승량이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까지 지금 차트가 이어져 온 것으로 일단 제 판단에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21선과 노란색 21선과 60일선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노란색을 굵게 표시하고 가장 중요한 60일선을 제가 가장 굵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다시 한번 늘려서 볼게요. 한번 줄여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밑에 빨간색 제일 굵은 천일선이 나타났는데 제가 천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 충분히 몇 번씩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일선의 의미라든가 왜 천일선이 중요한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부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천일선을 터치하는 지점 이 부분이 제일 차트에서 지금 눈으로 확인되다시피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3월 20일경쯤 해서 천일선을 터치하자마자 천일선을 강하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반등을 해서 주가가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왔죠.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주식 문제인지는 요 당시 날짜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3월 말로 봐세요. 3월 말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천일선까지 터치하는 하락을 겪었고 이후에 주가가 지수가 반등이 되면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일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봤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천일선을 터치하고 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을 것이고 이때 천일선에 닿는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했겠죠. 극대화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8월 14일 금요일은 제가 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금요일날 이게 다 제 그냥 개인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금요일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요일날은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은 일요일입니다. 휴장일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주식을 현금화하기 가장 좋은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미수신용 털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진짜 무슨 큰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삼상 임상이 뭐 통과를 됐다든지 이런 큰 이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가급적이면 주식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정작 본인인 저는 제 기준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혹은 금요일 절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더 많이 거래를 해보시고 많이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공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 많이 차트를 지켜봤고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8월 14일 이후로 8월 14일 이후로 데드크로스가 났죠. 데드크로스는 사실 이쯤에서 났습니다. 데드크로스는 이쯤에서 났는데요. 금요일 날 데드크로스가 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조 지표가 뜨긴 떴습니다. 보조 지표 매수세가 지금 그 빨간색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상향 돌파 보조 지표와 그다음에 CCI 기준선 상향 돌파 보조 지표가 떠서 60일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안착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차트가 모든 차트가 지금 다 거의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강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동반 거래량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어야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서 다 거짓말치고 구라칠 수 있어도 절대 구라칠 수 없는 한 가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118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더 어떻게 이 60일선이 강한 그 저항선이기 때문에 60일선을 맞고 다시 재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명확도가 지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간 보유 수량은 좋으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수급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일 날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날짜를 제가 잘못했나? 날짜가 8월 27일이죠. 8월 27일. 8월 27일쯤 보시게 되면 26일이네요. 26일. 83,000주가 들어왔는데 83,000주 그 전에 연속 4일로 기관이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기관이 좀 털어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털어낸 게 69,000주를 털어냈습니다. 이런 그 기간 보유 수량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그 기간 보유 수량은 아니었다라는 점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보유 수량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데드크로스가 났던 이 지점, 데드크로스에서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었던 이 지점에서만큼은 적어도 거래량이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이상은 터져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분홍색 그 화살표는 셀 표시라고 했죠. 팟이라는 표시, 이격도 침체가 일어났죠. 이격도 침체. 이 분홍색 화살표가 4개가 집중적으로 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는 이탈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는데 여러분께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6월 21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천일선과 노란색 21선과 60일선, 녹색 60일선이 이 천일선을 돌파하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났던 지점이죠.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이전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차트를 늘려서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쭉 눌려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일선에 안착한 이 지점에서 이때가 급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털어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왜 털어냈겠습니까? 계속 상승은 하긴 했으나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1236만 주가 터졌죠.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6,726%가 거래량이 상승을 했는데 거의 평소에 600%니까 6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기관이 물량을 그동안 담아왔던 것을 털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분출을 했기 때문에 기관은 모으고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는 습성이 있죠. 한 방에 털어내는 습성이 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일선에 지금 이 양봉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위에 촛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절반보다 짧으면서 일단 이렇게 된 이런 음봉은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그 위에 촛대 부분을 메우면서 신고가를 쓸 확률이 높은
캔들입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요 캔들을 잘 봐주세요. 영망치형이 가장 좋지만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는, 예를 들어서 생김새가 6월 10일 월요일 같은 요런 영망치형이 가장 좋은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 모양의 이 얇은 도찌 이것을 짧은 십자가 모양을 도찌라고 하는데, 이 쌍도찌 내지는 쓰리도찌 세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급격하게 줄면서 보합을 이루는 이런 도찌가 여러 개가 지금 바닥에서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상승 급등의 표시로 차트를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 지식을 일단 공유하는 데 전념을 했고요. 추가로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제가 그때마다 한번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황이라든가 다음 추천 종목은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요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종목은 밤늦게 제가 그 참고로 어제 그 미국 테슬라 주식을 좀 샀는데요. 그 미국 장이 개장하는 11시 30분 이후에 미국 시장을 한번 관망을 한 이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일 추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일단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타이쿤 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